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의 원전 유치 여부를 주민에게 묻는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투표 결과가 원전 건설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읍 내 한 주차장에 마련된 투표소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원전 유치 찬반을 주민에게 직접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끝대로 와가 이래 참석은 해야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든 온대를 하든 그건 자유니까. 영덕군의 지원 불허 방침으로 투표소는 관공서나 공공건물 대신 농협 주차장 등에 마련됐습니다.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해 내일 오후 8시까지 20개 투표장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4시까지 6,400여 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자체 작성한 투표인 명부 기준으로 41.9%, 전체 유권자 3만 4천여 명을 기준으로는 18.8%입니다. 민간단체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에 관리위원장과 참관인 등을 배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개 투표소당 변호사 1명도 배치했습니다.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400여 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의 변호사들이 각 투표소마다 담당을 하고 개표는 영덕 농협에서 진행돼 내일 자정쯤에나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 7월 산업자원부가 영덕을 신규 원전 건설지로 발표한 뒤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투표를 영덕 군수가 거부하자 민간 차원에서 추진해 이뤄진 겁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는 불법이 아니고 원전 건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영덕군은 이번 투표의 결과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지만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올 경우 앞으로 원전 건설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지역에서도 오늘 오후 시험장에서 일제 예비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일인 내일 입실 시각에 맞춰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거나 부정행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내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중증 장애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장소까지 특별 교통수단인 동행콜 차량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시설공단은 포항시 거주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험생들로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고사장 이동과 귀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포항시로부터 동행콜 11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 KTX가 개통된 지 7달 만에 이용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승객이 몰리면서 주말 증편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속버스 업계에는 큰 타격을 입히고도 역세권 개발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KTX 포항 역사가 오가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4월 2일 개통 이후 7개월 만에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측보다 주중은 57%, 주말은 48%나 웃돌았습니다. 포항은 철강산업단지가 있고 해병대가 있으며 또한 천혜의 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 여객 수요가 탄탄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루 운행 횟수가 왕복 10회뿐인 가운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운행 편수가 없고 특히 주말은 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역사만 덩그러니 세워졌을 뿐 역세권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이 있는 좁은 골짜기에 역사가 위치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간에 초곡천이 흐름을 이어서 그 초곡천이 개척이 된다면 부지의 면적이 협소하여 전체 개발 사업의 경제 효과가 저하되므로 신역사와 연결하는 도로망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시내버스가 잘 다니지 못하고 승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포항 KTX 개통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버스업계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신경주역을 오가는 리무진은 지난 9월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포항 KTX 이용객이 하루 평균 4,700명에 이르면서 포항 서울 간 고속버스는 손님이 격감해 운행 횟수 조정을 검토하는 등 고속버스 업계는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해 경주시 충효동에 시유지를 매입해 대형마트 진입을 막은 경주시 상인보호위원회가 지난 2일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보호위원회는 토지 매입 비용 11억 8천여만 원을 자발적인 시민 모금과 대출을 통해 조성했지만 현재는 이자 비용 부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주시가 갈등과 반목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갈수록 악화되는 경주시 충효동 일대 상권을 살리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충효동 도시개발구상협의회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7조 9,706억 원을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신도청시대 개막과 민생안정, 창조경제 확산 등에 초점을 맞췄고 새마을 세계화와 통일 준비에 예산이 배정된 점도 특징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조 9,706억 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전체의 30.6%로 가장 많았고 농림해양수산 1조 139억 원, 일반행정, 교육 부분이 9,792억 원, 수송교통, 지역개발 7,720억 원 등입니다. 부분별로 보면 신도청 시대 개막과 균형발전 전략 7,720억 원, 창조경제 확산과 일자리 창출 2,097억 원, 문화창조융합 5,550억 원, 농업 경쟁력 제고 1조 139억 원, 서민생활 안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2조 91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최대한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의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였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세계화 기금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등 새마을 세계화에 414억 원, 남북 교류협력 기금 10억 원을 조성하는 등 통일 준비에도 16억 원이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극심한 가뭄 탓에 가뭄 대책비가 1,402억 원으로 올해보다 34% 늘어났고 신도청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예산이 쓰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980여억 원도 경북에선 전액 반영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이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영일만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연 환경은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입구에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가 있지만 이용객이 거의 없고 동호인들은 해변 컨테이너 창고에 장비를 보관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적 인프라는 참 좋아요. 여기 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불구하고 근데 이제 물적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포항시에는 어려워요. 울산 태화강 하구에 마련되어 있는 수상 레저 계류장입니다. 울산시가 2년 전 20억 원을 들여 준공했는데 선착장은 물론 거대한 장비 보관동과 샤워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신임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신임 회원이 들어오셔가지고 전에 같으면 들어왔다가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울산시는 지난해 이 시설을 통해 초, 중, 고 대학생 1,400여 명에게 해양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 윈드서핑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학교에서 윈드서핑이나 요트 종목에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그 엘리트 선수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원과 같이 이렇게 가져간다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가 없는 젊은이들이 해양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저변이 확대됩니다. 지금은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격이 저렴해졌고 일단은 옛날 배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배우는 과정 자체가 쉬워졌어요. 5만 원 수준의 한 기초 과정은 3, 4일 과정을 다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일본의 윈드서핑 중심지인 즈시 해변은 전철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어 해양 스포츠 메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급 요트가 줄지어 서 있는 마리나항 조성도 필요하지만 윈드서핑과 서핑보드 등 영일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우선 육성한다면 포항은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4% 늘어난 3조 6,99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원인은 학교 신설 및 증개측 수요가 증가한 데다 직원들의 인건비가 3% 올랐고 3에서 5세 교육비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사업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상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 11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방 이전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산업자원부의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3개 기업의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둬 583억 원의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이들 기업에 지원하는 전국 최고의 지원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생산업체로 이로 인해 도내에는 1,25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포항시 내 미관지구 안에 장례식장 설치가 금지됩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치를 금지하는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포항시 미관지구는 형산 로터리에서 S포항병원 구간과 형산강 로터리에서 오거리 구간, 그리고 형산 로터리에서 대잠 사거리 구간 등 9곳에 36만 제곱미터입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오늘처럼 흐리고 곳곳에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 더 전해드립니다. 네, 내일은 대망의 수능일입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오늘처럼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5mm 내외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3도, 낮 기온 14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쌀쌀할 수는 있겠지만 수능 한파라는 말이 무색하게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시험 전 건강관리를 위해 수험생분들은 옷을 단단히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날은 흐리더라도 공기가 상쾌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포항 13도, 경주 9도, 낮 기온은 대체로 16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불겠는데요. 파도는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어제 장기면 마현리를 시작으로 2015년산 공공비축미 포대벼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40kg과 800kg짜리 포대벼를 다음 달 8일까지 50개소의 공판장에서 3천여 톤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벼 건조 저장 창고에서 수매하는 산물벼 1,800여 톤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수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동대 환동해 경제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지역발전 심포지엄에서 대경연구원 이상용 박사는 포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으로 노면전차를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포항의 시내버스 교통 분담률은 20%밖에 되지 않는데 지원을 늘리더라도
분담률이 높아지거나 서비스가 개선되기 어렵다며 대안으로 유럽에서 보편화된 레일 전차인 트램을 제시했습니다. 해맞이 공원에서 포스테까지 10.7km의 트램 설치 사업비는 2,700억 원이지만 정부 지원 60%를 받으면 시 부담은 1,100억 원이어서 검토할 만한 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최진철 전 17세 이하 대표팀 감독 내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은 공식 자료를 통해 최진철 감독은 스틸러스의 차기 감독으로 검토 중이지만 접촉한 후보는 아무도 없고 결정된 사항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 마치고 나서 새 감독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감정원은 이 시스템이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부동산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담보 대상 건물의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물건의 담보 가치가 자동으로 산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원은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을 신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국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